우리가 좋게 해석하면 긍정적으로 당시에 이제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또 당시에 이제 북한 총리가 여기 서울에 내려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모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에 정말 우리가 내년 안에 통일합시다 이런 합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이미 저기 지난 2013년에 네, 가장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통해서 까질 거 거의 다 까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내용에 보면 아무리 이걸 갖다가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해석하려 해도 예. 그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에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뭔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솔직히 말하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 정일 앞에서 이 우리 남측에서 간 대통령 이하 주요 이 관료들이 한마디로 NLL의 주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시비에 휩쓸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아마 뭔가 중요하고 이렇게 결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북을 갖다가 조금은 달래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면 아마 이 노무현 대통령의 후계 진영이나 문재인 비서실장이 아마 그 논란이 벌어졌을 때 NLL 회의록을 정상회담 회의록을 까보자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무엇 때문에 큰 현안도 없는데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런 회담을 했는가 자체가 지금 의문 아니겠습니까? 네. 불과 1년 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뒤에 어떻게 지금 북한에서 탈북한 분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요. 예. 정말 제가 이게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북한에서 직접 인권 피해를 당하고 목격하고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천추에 아마 민족의 2,300만 북한 인민의 한을 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요. 동물한테 예를 들어 비유를 그렇게 했는데 동물한테 동권을 보장하자고 한 것 같은데 동물한테 너 동권을 보장해 줄까 물어보고 하는 그 격이나 똑같고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이 아파서 일을 못 나가니까 그 사람이 진짜 아픈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때려요. 일어날 때까지 때려 하고 때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예,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나가. 그래서 일하러 나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그 사람이 15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정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외면하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저는. 자, 이 책을 송민순 전 장관이 쓴 책을 전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쿼테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확하게 나름대로 쓰려고 쓴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 책의 내용이 100% 사실이 아니다. 한 60, 70%, 5, 60%만 사실이다 그래도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게. 예. 인권 결의안 유엔에서 우리가 투표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기권할까요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자. 예. 이런 얘기조차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건 100% 이렇게 거짓말이고요. 했다면 100%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노 대통령을 모시던 분들 또 거기에 참석했던 김만복 원장이나 문재인 실장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이런 글을 쓰는요 고위 관료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내가 물러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공직 생활에 있었을 때 예민했던 부분, 특히 나는 끝까지 몸을 던져서 어떤 사실을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자기 의사가 관철되지 않고 이렇게 밀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각종 증거 자료, 비망록, 메모, 쪽지, 녹취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자료를 근거해서 이런 부분을 쓴다고 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민순 전 장관이 오랜 관료 생활을 하신 분으로서 100%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온 지 지금 시간이 조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쟁점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료 준비하고 책 쓰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예, 자료 찾고 그걸 구상을 하는데 2년 이상 걸렸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송민순 전 장관의 심정이 단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래서 기권으로 기우는 쪽으로 가니까 송민순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 호소문을 올리기로 하고 A4 용지 4장에 이제 만년필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되면은 기권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요지에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왕조 시대에 상소문을 올릴 때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 회고록에서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 책을 이제 다 보셨는데 이 상당히 그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이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내용 그렇습니다. 네네. 중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책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100% 신뢰를 합니다. 아, 그렇게 예, 보세요? 왜 그러냐면 송민순 의원은 18대 저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외교통상회에 있었는데 두 사람이 송송 이래가지고 새누리당에서 저 끝까지 남고 민주당에서 끝까지 남고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에요. 저하고 예. 의견 대결 때문에. 그러나 결론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결론이 별로 안 달랐어요. 그리고 이분 성격으로 볼 때에 이 무슨 이걸 자기 쇼업을 위하거나 자기 위상 제고를 위해서 거짓말을 갖다 붙이고 이런 성격의 사람이 절대 아니고 이 내용들은 사실은 책에서 나와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여러 차례 이미 들은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요? 예, 들었는 내용이고 실제로 대통령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그런데 이렇게까지 북쪽에까지 물어봤으니 이제는 찬성을 못하고 기권으로 갑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또 얘기를 거예요.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사실을 만약에 자기가 뭐 내가 전직 외교부 장관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굉장히 그리고 9.19 공동성명에 애를 썼다 이 말 한마디에 쇼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다 하면 역사의 반역죄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걸 뭐 국민들이 어떤 편에 서서 어떻게 판가름할지 모르지만 그걸 이념을 넘어서서 이것은 이념을 넘어서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에게 우리 기권할까 너 인권 문제 있다는데 하지 말까 물었다는 자체가 이거는 사실 이거 부끄러워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진짜. 전체적으로 이번 이 송민순 장관의 이 회고록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여러 이제 회고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다 안 빼버리고. 쓰고 네. 이제 좀 자랑하는 부분, 자랑하고 싶어하는 부분만 좀 이제 쓰고 좀 이제 좋은 얘기들만 많이 썼는데 이 책을 보면은 제가 물론 다 읽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보면은 상당히 그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에 기록을 남기겠다는 자세로 과감히 써내려갔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 받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송민순 전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이 보수 진영에 전향을 했다거나 또 과거에 그 어떤 자신이 이 몸을 담고 장관을 했고 국회의원을 했던 시대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이런 책을 쓰셨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결의안에 찬성을 하고 장관을 경질시킬까? 아니 결의안에 찬성을 했는데 왜 장관을 경질시킵니까? 그런 건의를 하는 장관이 지극히 옳은 사람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나간 일이지만은 아마 대선 때 엄청난 또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여기에 관여됐던 사람 중에서 지금 대권에 출마하겠다라는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100% 뭐 여러 가지 뭐 검증이나 뭐 이런 걸 거쳐서 이게 100% 사실이다 이러면은 문재인 전 후보에게는 어느 정도 충격이 갈까요? 지금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다른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배치가 된다면 한 번쯤 이렇게 오판을 당시 시대 분위기 때문에 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사드에 대해서도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해라. 사실상 반대를 표명하고 있고 전시작전권도 환수해야 된다고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한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의 안보관이 적절한 안보관인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이 재검증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만약에 100% 사실이다. 사드에 대해서도 일관적이지 않았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죠. 지금. 예, 저는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확고해야 됩니다. 안보와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그와 강병에 대한 확고한 흔들림 없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시대 상황적으로 상황 논리적으로 표에 따라 민심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그나마 문재인
의원이 참 문재인 전 대표가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직성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네, 그런데 맞아요. 그 정직성의 어떤 상당한 흠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제가 한마디 여쭈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범죄예요. 이거는 범죄다. 예, 아니 정말이에요. 이게 진짜 수백만 명이 죽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또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싶은 사람도 야 이게 남조선이 우리 수령이 하란 대로 하네 이런 주입과 강연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아, 북한에서. 예,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근데 이거 가지고 물어보고 하다 인권 침해를 계속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범죄입니다. 정말 수백만 명이 죽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진짜 문책도 있어야 되고 처벌도 있어야 되고 향후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좀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역사로 기록되게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여튼 이 송민순 전 장관의 이 회고록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랐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놀라고 있습니다. 다음 회로 넘어갑니다.